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언어 한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어이죠.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겸하다는 뜻의 쌓을 겸자죠. 이거 변형체로 약간 원래는 위에가 이렇게 8팔자 비슷한데 변형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과 더불어서 겸해서 무엇을 행동을 여기서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과 겸해서 행동을 삼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하고 또 삼가하라. 옛날에 그 선비의 정신이죠. 삼가한다. 자, 그 삼가할 겸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 겸손이죠. 이 겸손이 들어가서, 즉 이 단어가 들어가서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로 또 의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가할 겸이 좀 더 올바른 견해고 뜻문자라는 한자의 측면에서 겸손할 겸 그러면 이 겸손의 뜻을 알 필요 없죠.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소개했습니다. 자, 개인사 사사로울 사자 볕단, 그러니까 벼를 수확해서 자 옆구리에 이렇게 크게 끼고 가는 모습이죠. 역시 이것도 사사로울 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옆구리에 사사롭게 끼고 가니까 이거 개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사 또 역시 사사로울 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사로울 사. 온순할 화자. 자, 벼를 수확해서 있고 서로 밥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서로 관계가 온순하다 해서 온순할 화자입니다. 이 온순할 화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 또 뭐가 있죠? 화목하다가 있죠. 그래서 이 온순할 화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가 들어간 의문으로 또 화목할 화라고 또 세간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가난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 먹는다라는 단어가 많이 발달한 나라 언어가 사실은 가난한 겁니다. 영어에서 eat는 진짜 먹는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먹는 게 많죠. 뭐 더위도 먹고 추위도 먹고 뇌물도 먹고 겁도 먹고 그죠? 어떤 부정한 짓을 하면 해 잡섰다 그러고 이 먹고 싶은 욕구, 배고픈 욕구가 그 먹는다는 어휘를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킵니다. 하다못해 요즘 자판기에서 동전도 먹죠. 네, 먹는다. 그래서 이 배고픈 욕구가 많은 나라 또는 많은 언어일수록 먹는다라는 표현이 발달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서 먹는다는 거는 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사실은 인사로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직도 밥 그것도 안 먹었다고 그러면 사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밥 먹었느냐는 것이 인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벼를 나눠 먹는다 그래서 온순한 한자를 보니까 먹는다라는 의미가 생각이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먹는다라는 거 지금 제가 예를 든 거 외에도 그 용례를 찾아보면 그 밥 아닌데도 먹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가난한 그런 문화라든가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 그런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렇게 언어학에서 얘기를 하죠. 막기리자 벼처럼 머리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남자에게 맡긴다라는 뜻인데 요즘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쁜 얘기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삼종지도라고 해서 여자는 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 어려서는 아버지 말, 젊어서는 남편의 말,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북의 사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북의 사회 이전에는 목의 사회였죠. 또 그러니까 이게 세월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목의 사회, 옛날에는 아들들이 엄마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엄마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목의 사회 시절에는 또 여성 중심이었고 북의 사회에서는 또 남성 중심. 그래서 이 자원도 우리가 그냥 재밌게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고개를 숙이고 여자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맡긴다 그럴 거 없이, 자, 벼화자 보면 이 벼라는 것이 곡식이라는 게 재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여자에게 맡긴다. 자, 요즘은 뭐 남자들이 사실 돈, 월급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통장으로 그냥 월급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들이 그 통장 관리를 하니까 그냥 재물을 여자에게 맡긴다.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삼중지도라고 해서 여자가 3명의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다른 삼중지도예요. 남자가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하다. 그게 뭐냐? 첫째, 마누라죠. 둘째,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셋째, 현금 지급기에서 누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여자가 안내하죠.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그 현금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삼중지도. 그래서 남자가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마누라, 내비게이션, 현금 출금기, 셋. 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또 이 처음에 이 글자 어원 보고 약간 기분이 상했던 여성분들 흐뭇해지실 겁니다. 자, 맡기리자. 자, 우리가 이 글자가 들어간 그 단어가 위원이라는 것이 있죠. 위원. 무슨 위원. 자, 철개자 다음 글자 봅니다. 겨의, 자, 아들이라는 건 열매나 결실을 뜻하죠. 그래서 벼가 수확을 할 때, 즉 한철이 지났다는 얘기죠. 한철. 그래서 한철이 지났다. 그래서 철개자입니다. 계절이란 단어에 이 글자가 쓰이죠. 다음에 벼를 갖다가 무엇으로 말두자. 자, 말두자 곡식. 우리 부수의장에서 했죠. 곡식을 이렇게 담는 어떤 그 단위 또는 그릇을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곡식을 갖다가 말로써 나누어서 품등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품등과자. 그럼 품등과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 뭡니까? 과목과자입니다. 과목과. 그래서 과목과자가 아니라 과목이죠. 과목. 품등과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가 과목이고 우리가 이 품등과자를 흔히 과목과라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또 잘못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과목과자 소개했습니다. 자, 벼화자. 자, 벼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꽁지 짧은 새주자죠. 꽁지 짧은 새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꽁지 짧은 새의 그 새꼬리처럼 빳빳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리다는 뜻이죠. 어릴치. 우리가 흔히 유치하다 그럴 때 흔히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유치하다. 자, 어릴치자. 곡식도자를 알기 위해서는 절구질 요자를 알아야 되는데 손을 뜻하는 손톱조자입니다. 자, 손을 의미하고 손으로 절구질을 하는 거, 절구 모양이죠. 밑에 절구구자죠. 그래서 손으로 절구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구질 요자. 그러면 겉껍질이 이렇게 뻣뻣한 그런 곡식을 갖다 그런 처음 곡식 수확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절구질을 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자, 벼를 갖다가 절구질해서 이제 비로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만드는 거죠. 곡식도자입니다. 그래서 곡식도자. 한자가 참 무언칙한 것 같아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렇게. 자, 벼찍고자. 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높을 고자. 쌓은 거죠. 그래서 볏짚이죠. 벼를 수확하고 높게 쌓은 거. 볏짚을 얘기합니다. 볏짚 고자. 자, 이렇게 볏짚처럼 이렇게 볏짚을 높이 쌓듯이 글을 써서 많이 쌓는 거. 그게 뭡니까? 원고죠. 원고. 볏짚 고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 원고. 근데 우리가 세간에서 흔히 원고고 그러죠. 그러니까 볏짚 고자가 들어간 단어가 원고인데 근데 원고고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노란색으로 또 표시하는 거는 글자의 부분 쪽자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고요. 반면에 그냥 이 음훈이 들어간 단어를 소개할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강의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헷갈려요. 저도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기에는 편할 겁니다. 자, 쟁기일자를 알기 위해서는 풀무성할 공자를 알아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그냥 무성하고 막 산만한 그런 풀입니다. 이런 풀이 이런 풀처럼 무성하게 막 이렇게 나 있는 풀처럼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어떤 풀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 끌기 위한 쟁기죠. 그래서 쟁기일자입니다. 이 앞에는 풀무성할 공자고요. 우리가 쟁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쟁기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가래라는 쟁기입니다. 가래. 우리가 침 뱉는 가래가 아니라 가래라는 농기구 쟁기가 있는데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가래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큰 사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큰 사.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 큰 삽으로 막는다. 그런데 이 가래질, 우리가 가래질을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큰 삽이 생겼는데, 사처럼 생겼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 세 사람이 끈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은 이 가래를 이쪽으로 당기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고 서로 반대쪽으로 당깁니다. 서로 반대쪽으로 당기면 이 위에 있는 것이 이게 뜨는 중력이 생겨요. 마치 이게 비행기 날개 같은 그런 중력이 생겨가지고 이 가래는 사람이 손을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자, 큰 삽이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한 명은 이쪽으로 당기고 한 명은 저쪽으로 당기면 이게 붕 뜨겠죠. 한 명은 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쪽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붕 뜨면서 거대한 흑손이 됩니다. 거대한 흑손. 이 가래라는 농기구는 사실 지구상에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인들이 협력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또한 일본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협력을 못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 4대 왕조, 세계 500년 이상을 지탱했던 세계 4대 왕조가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 신라 왕조, 고려 왕조, 조선 왕조입니다. 세계 4대 왕조 중에 3개가 우리 민족이 만든 왕조예요. 굉장히 진시황이라고 그래요. 17년 무슨 알렉산더 다 그렇게 나폴레옹 불과 반짝했습니다. 500년 이상 된 왕조 4개 중에 3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협조를 못할 리가 없어요. 이것은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일치해서 협조를 해야 500년 왕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무려 84번을 침범했는데 한 번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근데 왜 우리가 협조를 못하겠습니까? 이 한국인, 조선인들이 협조를 못한다라는 것은 조선을 갖다가 이시조선이라는 시조국가로 축소시킨 일본의 식민지 사관에 또 보태진 겁니다. 한국인은 협조를 할 때 이 가래질을 하듯이 한 사람은 위로 들리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당깁니다. 자, 일본식 협력은 어떻습니까? 줄다리기 같은 협력입니다. 전부 다 한쪽 방향을 해서 요이 땅하고 당기는 거예요. 아니면 일제히 열을 세워서 일제히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그런 식의 협조입니다. 한국인의 협조는요, 서로 방향이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 가래라는 흑손이 앞으로 흙을 갖다가 쏟아붓듯이 목적은 동일한데 하는 행동이 다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다양성,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일본하고 다를 뿐이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협력은 우리가 더 잘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청각문화와 시각문화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인은 전형적인 청각문화 국가고 일본은 전형적인 시각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또 반면에 우리가 보는 그들은 진정한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프리즘을 갖고 그 프리즘을 통해서 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류학 언어 다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얕고 넓은 지식을 가지라고. 제가 얕고 넓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잘 먹고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래질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전형적인 그 한국인의 행동 특성이 바로 가래질에서 나옵니다. 각자 딴짓해요. 남들이 보면은 이쪽으로 당기는 사람은
여기서 땡기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높이는 사람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이 다 각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엄청나게 흙을 잘 터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난 저 가래지를 보면서 전형적인 한국의 농기구다. 전형적인 한국의 민족성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